이 세금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10년 보유만 하더라도 장특공 80%를 해줘서 세금을 깎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버전이다? 2019년 버전이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뀐다? 5분 투자로 10억을 아껴보자. 안녕하세요. 직방TV 절세의 신 제네시스입니다. 여러분, 절세에 있어서 가장 좋은 게 뭐예요? 비과세죠. 자, 이 비과세에 대해서 오늘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건데, 여러분들이 이 비과세에 대해서 굉장히 좀 헷갈려 하는 게 있어요. 그 질문이 어떤 건지 제가 좀 가져왔습니다. 어떤 거냐면,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평생 유예냐? 이 질문 정말 요즘에 저한테 많이 하고 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 그럼 왜 아닌지, 어떻게 다른지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굉장히 알아봐야 되는 게 많기 때문에 끝까지 한번 꼭 영상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자주 물어보는 질문이에요. 자, 제가 그냥 그대로 한번 적어봤는데, 자, 뭐냐면, 제네시스님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평생 이래라면서요. 거주한 주택 비과세가 평생 이래라면서요. 9억 초과는 거주해야 된다면서요. 비조정 대상 지역이니까 거주 안 해도 비과세죠. 등등. 정말 많은데 이 질문의 공통점이 뭐냐면 거주라는 단어가 있어요. 거주라는 단어. 그래서 이때 거주가 어떤 요건인지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그걸 제가 하나씩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헷갈리는 게 이거예요. 뭐냐면 1세대 1주택 비과세 그리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이 두 개를 항상 헷갈리는데 이 두 개는 달라요. 다르는데 이게 어떻게 다르는지 알아야 돼요. 자, 첫 번째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 많이 했죠? 1세대가 1주택을 보유하는 경우로 2년 이상 거주 또는 보유하면 비과세가 된다. 많이 했죠? 그리고 이제 조정대상 지역에 지정이 되고 나서 그 이후에 취득을 하면 보유가 아니라 거주가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런데 얘랑 좀 헷갈리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인데 자, 전체 세대원이 2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할 때 등록한 세법상 장기임대주택은 주택세에서 일시적으로 제외되기 때문에 비과세가 가능한 거. 그러니까 다주택자가 비과세가 받을 수 있는 거는 이쪽 오른쪽에 있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1세대 1주택 실거주자인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비과세는 1세대 1주택 비과세. 자, 그런데 여러분들이 평생 이래냐라고 물어보는 게 오른쪽에 있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얘가 평생 이래라는 거고 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얘는 지역을 불문하고 모두 다 거주를 해야 된다. 자, 이렇게 말씀을 이미 많이 들었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그쵸?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사실 저희가 많이 하긴 했는데 문제는 뭐예요? 이게 세금이라는 게 돌아서면 그냥 잊어버려요. 그래서 아마 이 영상도 몇 번 반복해서 보실 필요가 있는데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뭐죠? 우리가 1세대가 1주택을 갖고 있을 때 2년 보유 또는 거주하면 비과세인데 이때 언제 보유냐, 언제 거주냐 이게 중요하죠. 자, 그거는 여기 가운데 있는 이 선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이 되기 전에 취득을 했다면 거주 요건이 안 들어가요. 그냥 보유만 하면 돼요. 자, 그런데 조정대상 지역이 지정되고 나서 취득을 했다 그러면은 이때는 2년 거주를 해야 돼요. 즉 뭐가 기준이에요? 취득일 기준으로 보유냐 거주냐 이렇게 나눠지는 거고 얘는 횟수 제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1세대가 1주택 가지고 있고 2년 보유 또는 거주를 하면은 요것만 맞으면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해서 비과세가 된다. 이해되죠? 자, 그런데 문제는 이거죠.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일단 주택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경우에요. 그래서 제가 아까 설명드린 게 뭐였죠? 등록한 주택임대사업자, 즉 임대사업자, 주택임대사업자가 내가 살고 있는 거주주택 말고 나머지를 전부 다 등록을 했을 때 내가 거주한 주택을 양도했을 때 그때만 비과세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상세 내용은 저희가 관련된 링크를 드릴 테니까 그 내용을 좀 보시고 오시면 더 좋을 것 같고 굉장히 요건이 까다로워요.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양도하기 전에 비과세 판단은 세무사하고 상담을 하신 후에 결정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무조건 팔면은 제 주위에 이것 때문에 한 2억 5천 날린 사람이 있어요. 제일 많이 날린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그거 굉장히 조심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굉장히 조심해야 되는데 여기서 제가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워낙 좋은 혜택이기 때문에 이게 바로 평생 이래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평생 이래. 그래서 앞에서 우리가 봤었던 거주주택 양도세 1세대 주택 비과세는 여러 번 받을 수 있는 거고 지금 보고 있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가 평생 이래다. 이걸 반드시 명심하셔야 돼요. 자, 이 두 개만 구분을 해도 좀 어려울 것 같아요. 그쵸? 굉장히 좀 헷갈리고 그러는데 미안하지만 또 있어요. 그래서 뭘 물어보냐면 이렇게 물어볼 거예요. 질문이.
아니 그런데 비조정인데 왜 2년 거주를 하라고 하냐? 규제 지역도 아닌데 이건 뭐냐? 뭐 때문에 그러냐면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는 조금 전에 살펴본 거로서 거주한 주택은 무조건 거주를 해야지 비과세를 받을 수 있죠. 얘는 조정 비조정 상관이 없어요. 자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고가주택 비과세인 경우에 9억 초과분 장특공을 위한 2년 거주가 있어야 된다. 자, 그래서 이거는 또 영상을 제가 링크를 드릴 테니까 또 보셔야 되는데 여기서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이것 때문에. 자,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내가 만약에 팔았는데 1세대 1주택 비과세라고 합시다. 근데 얘가 한 10억 정도 한대요. 10억 정도. 저희 집은 10억 집이 없는데요. 걱정하지 마세요. 집이 있다면 곧 9억이 넘을 거다. 서울의 중위 가격이 이미 9억을 넘었다. 자, 그래서 10억이라고 했는데 나는 비과세니까 괜찮지 않냐라고 하면 큰일 날 수 있다는 거예요. 왜? 10억짜리 9억이 넘는 10억짜리 집이면은 이제 고가주택이라고 해서 설령 비과세가 된다 하더라도 그 가격의 9억까지만 비과세고 9억 초과되는 얼마예요? 1억이죠, 1억. 이 1억에 대해서는 무조건 세금이 들어가요. 자, 그런데 이 세금에 대해서 1세대 1주택 비과세하고 형평이 안 맞기 때문에 10년 보유만 하더라도 장특공 80%를 해줘서 세금을 깎아줬던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언제 버전이다? 2019년 버전이고 올해부터는 어떻게 바뀐다? 전체 보유 기간 중에서 최소 2년은 거주해야 장특공이 가능하다. 여기에 이제 올해 바뀐 거고요. 21년도가 되면 이게 또 바뀌어요. 그래서 결론은 뭐다? 내가 집이 하나가 있고 굉장히 비싼 집이 하나가 있는데 얘를 전부 다 비과세를 받고 세제 혜택을 다 받으려면 무조건 거주를 다 하셔야 돼요. 언제부터? 올해부터 그리고 내년부터. 그래서 이게 좀 많이 바뀐다. 상세 내용은 또 저희가 링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를 좀 해볼게요. 굉장히 좀 오늘 어려운 내용이었어요. 사실 제가 직방TV 절세의신을 하면서 각각 하나에 대해서 꼭지를 별도 영상으로 제작한 거를 오늘 3개를 한꺼번에 말씀드린 거예요. 자, 첫 번째가 뭐였어요? 1세대 1주택 비과세. 두 번째가 뭐였어요?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고가주택 비과세에서 9억 초과 장특공에 대한 거. 자, 그래서 정리를 해볼 건데 전부 다 거주가 있다. 환장하겠다.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르겠다. 자,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자, 1세대 1주택 비과세는 계속 가능한 거예요. 자, 당연히 조정대상 지역에서 지정을 하고 취득했다면 2년 거주가 들어간다. 그래서 이때 거주는 조정대상 지역 전에 취득했냐, 그 이후에 취득했냐, 이때 거주, 비과세 판단을 위한 거주 요건이고, 두 번째, 주택임대 사업자가 비과세 받는 방법인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 얘는 그냥 말 그대로 무조건 거주주택이에요. 거주주택. 그렇기 때문에 얘는 무조건 2년 거주를 해야 되는 거고 이게 평생 일이라는 거고 지역이 비조정이든 조정이든 아무 상관없다. 무조건 거주다. 이 두 개를 여러분들이 헷갈리는 거죠. 그래서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니까 내가 거주를 해야 되네. 1주택인데 조정대상 지역이니까 근데 이게 평생 일이래. 그러니까 1주택 비과세도 평생 일인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세 번째가 뭐예요? 고가주택 비과세. 즉 실거래가가 9억이 넘는 고가주택 비과세는 9억 초과분에 대해서 기존까지는 보유만 하더라도 장특공 혜택을 다 받을 수가 있었는데 올해부터는 2년 거주 이상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년부터는 2년 거주 플러스 추가적으로 거주를 많이 할수록 장특공 효과가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세금이 내려간다. 자, 그래서 이 세 개를 반드시 구분을 하셔야 된다. 자, 거주. 자, 그래서 모두 다 있다. 그래서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구분하셔야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제가 장담하는데 여기까지 들어도 이 세 개 내용이 막 짬뽕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이 각각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분들이 들으시면 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관련된 링크를 다 소개해 드릴 테니까 좀 시간 되실 때 하나씩 차분히 들어보시고 여러분들한테 해당되는 걸 먼저 들으시면 돼요. 그래서 내가 집이 하나가 있다. 그래서 1주택 비과세자다. 그러면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영상만 따로 보시면 되고요. 내가 주택임대 사업자를 통해서 좀 등록한 임대주택이 있다. 그러면은 거주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 우리 집이 좀 약간 비싸게 될 것 같고 9억이 좀 넘는 것 같아. 그러면 반드시 고가주택 비과세 이 부분까지 들으셔야 돼요. 자, 그래서 그게 전부 다 다르다는 거예요. 그게 막 섞여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거주를 무조건 해야 되는 거냐, 이게 평생 유료인 거냐, 막 여러분 헷갈린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관련된 내용 잘 보시고 그 세 개의 영상을 다 보셨다면 마지막으로 오늘 한 영상을 보면서 정리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앞으로 이런 영상들이 좀 자주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말씀드리지만 너무 이게 세금이 자주 변하고 어렵기 때문에 반드시 세무사 상담을 받아야 되는데 내가 뭘 알고 가야 세금을 좀 줄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 모르는 상태에서 가시면 안 되고 세무 상담 받기 전에 반드시 우리 직방TV 절세의신 해당되는 내용을 쏙 뽑아서 보신 다음에 가면은
제가 장담하는데 꽤 많은 금액을 세이브할 수 있다고 자신합니다. 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고 저는 또 다음 시간에 도움되는 정보로 찾아뵙도록 하죠. 자, 지금까지 직방TV 절세여신 제네시스였습니다. 고맙습니다.